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먼저 코스닥 차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들어서요. 작년이죠. 작년 들어서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우량 주식들이 크게 오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돈들이 보시다시피 유입이 되었죠. 이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유입된 돈들이요 지금 특별한 수입이 없이 보합권을 주면서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 지친 상태의 돈들이 보통 주식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위로 가주지 못하면 이것이 악성 매물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폭락을 하면요.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죠?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수익 주겠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과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어떻게 되죠? 멘탈이 박살나게 되죠. 야,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 바뀐 거예요. 멘탈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고 다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어떤 거죠? 네, 급락이에요. 왜 급락을 내죠? 멘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급등을 만들어내고 또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전에 제가 세력이 개인들을 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죠. 이거 주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고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항상 주가를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잘 흔드는 모양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세력이 그랬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요.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그래요.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떨어졌다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진 상태예요. 총 4번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기다렸죠, 사람들이. 이 거래량 보시면 압니다. 이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카카오 반토막 나고 네이버 박살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쌓였겠죠. 거기다 최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심지어는 뭐 횡령한 자금 가지고 뭐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해요? 많이 쌓였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상승을 주기만 하면 괜찮아요. 사실 올라가기만 하면 괜찮다인 겁니다. 올라가 주면 괜찮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요 보통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3개월이 이제 평균적이고요. 정말 우량 주식은 1년 이상 정도 가져갑니다. 우량주의 경우는요. 여러분 1년 이상 주식 들고 있으면 어떤가요? 굉장히 오래 들고 있고 지겹죠.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수렴한 상태에서 이 지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때 시장의 악재가 터지고 안 좋아지면은 하락의 강도가 좀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875포인트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특성을 이해해 볼 때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던진다고 하면 충분히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호가가 죽은 상태에서 밀어버리면 더 많은 수치의 하락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이 주식 차트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지지 라인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875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그림을 크게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림을 크게 놓고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그림이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을 정반대로 너무나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친 자금들이 만약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홀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홀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못 간 순간부터는 이제 기대치가 한 번에 확 꺾이는 거죠. 한 번에 확 꺾여서 이제는 이렇게 투매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됐고 사람들이 나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지치고 나갈 때가 됐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있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쓴 글인데요. 금리 인상이 1월부터 시행된다라는 악재, 이건 사실 소문입니다.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 소문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쓴 글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어떤 보도 기사에서는요,
1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 그 확률 자체가 5%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최대 1%의 금리 상승을 미국이 할 수 있다. 미국이요. 그래서 지금 1% 금리 인상한다라는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이 1%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발표 예정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저기 애플, 뭐 테슬라 이렇게 분기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지금의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26일에 있을 발언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잡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이 지금 지지선에 도달해 있거든요. 선물 기준으로요. 그럼 지지선부터 도달했으면 이제 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장이 더 이상 꺾이지 않고 뭐 상승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고로요, 이제 제 입장은요, 이전에 금리 인상으로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속성을 가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떨어지긴 합니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어쨌든 돈을 더 이상 안 풀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제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은 미치는 건 맞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금리가요 3% 5% 정도 됐을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08년도 서브프라임도 이때 문제가 생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대출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1%인데 이게 4%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로는 지금 금리는 3% 이상으로 못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벌어진 상황이나 풀린 돈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 이상은 못 올린다. 자, 그럼 3%가 맥시멈인데 지금 몇 프로까지 올해 올릴 수 있다고요? 1%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3%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1%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불안감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증시에서요. 근데 너무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개인들이요. 삼성전자를 1년 동안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요. 지금 그 물량이 전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력들이요. 개인을 털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개인들이 나갈 만한 충분한 명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을 터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하락은요. 저는 이제 지난번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된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뭐 11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1월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2 그리고 8월 때부터 총 3번의 하락이 크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만으로 털어도 충분히 털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마 이번 1월부터는 또 한 번 이 4번째 하락을 줄 줄은 몰랐죠.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6개월 안에 폭락이요 총 4번이나 나왔어요. 시장이요. 이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 아니에요. 뭔가 격하게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다시피 제가 차트를 가져왔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짧은 시간에 4번째에서 전 상승을 갈 줄 알았는데 4번째 폭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친 물량들이 이제 이거 버텼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버텼는데 이제는 못 버틴다는 거지. 이제는 신뢰가 안 간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쏟아내는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투매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절하는 분도 아마 지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최근까지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00 종목으로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그럼 코스피 200이 들어왔으면 코스피는 항상 오르는데 조건이 똑같아요. 실적입니다. 코스피 200은요. 실적이에요. 실적에 받쳐주면 우량 주식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한 번만은 안 되고요. 이제 지속성 있게
시장이 좋아지고 호재가 생긴 거죠.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매도를 일단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주워 담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닝 시즌이 와서 어떤 반전을 줄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이 한국 시장에게 영향을 그대로 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못 가고 있어요. 상승이 제한받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한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못 가요. 테슬라가 선발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증시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새벽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뉴스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아시겠죠? 차트는 전반적으로 반등 위치에 많이 도달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반등시켜줄 만한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조치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망하고 그런 그림은 없었고 기업의 매출 본질적인 그 매출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어떤 소식과 은행권 금융권의 붕괴가 증시에 직접적인 그 타격을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하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있으니까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사실. 탈출의 기회가 생기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못 간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보합을 주면서 좀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너무 끌린다 싶으면 이제 일부 손절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